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국제 경제 소식 전해드리죠.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특허 면제 이런 특단의 조치를 구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은 미국 회사들이 백신을 개발했다. 그런데 요 특허를 일시적으로 면제를 해서 다른 나라도 만들어서 사람들 병에 안 걸리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제약사의 백신 제조 지적 재산권 보호를 일시 유예해서 그 노하우를 다른 나라, 다른 제약회사들이 이용을 해서 백신 수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요거 미국 일단 그 회사들 백신 개발한 회사들은 반대할 것 같고 억울하죠. 억울하죠. 네.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엄청난 임상을 통해 개발을 했는데 전 이 정책 반대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미국 이외에 뭐 제3세계랄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니까 이거는 보편적 인류의 가치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개방해야 된다 의견이 나뉠 것 같아요. 여기는 원래 이런 제안은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60개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이미 제의를 했습니다. 이건 백신 인종차별이다. 근데 지난 6일에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대표부 캐터린 타이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제약회사들의 주가가 그다음에 엄청 하락을 했습니다. 바이오엔텍 주가가 8.5%, 네. 모더나 주가가 2.6% 하락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흥미로운 것은 오히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환영 메시지를 발표했고 중국 외교부에서도 세계 무역기구와 협력할 것이라고 환영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러시아에는 스푸트니크가 있고요. 중국에는 시노팜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비교적 더 선호하는 미국 백신의 특허가 풀린다 하면은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대 의견은 미국이 수억 달러의 투자와 오랜 시간 노력을 쏟아 개발한 기술을 그냥 러시아, 중국 같은 미국의 경쟁 국가에 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특히 이런 mRNA 백신은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이제 스푸트닉이나 시노팜은 말하자면 이제 병균을 약하게 해서 주사해서 하는 소위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주면 경쟁 국가들만 이롭게 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혁신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으면 이래 제2, 제3의 이제 코로나 위기가 올 텐데 그때 아무 제약회사도 백신 개발을 안 하려고 그럴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풀어준다고 해서 과연 생산과 공급이 제대로 되겠는가. 물백신 또 위험한 백신 생산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원천 재료의 사재기,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개발한 쪽이 반대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투자한 사람들도 아니 우리 투자한 우리 회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나서서 막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치고 제3세계도 상황이 워낙 급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특허를 풀어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기술이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21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청와대에서 이미 발표를 했죠. 코로나 대응 백신 협력이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원천 기술과 원부자재에 거기에 더해서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한다면 세계 제2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세계 백신 수급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최근에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도 있었고 오늘은 또 보니까 모더나 백신을 어느 회사가 생산한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희망사항인 건지 정말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조업 기반 시설이 손꼽히기 좋은 나라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생산 거점으로 한다면 인도 상황 이런 것들도 잠재우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본도 어쨌든 지금 올림픽 강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글로벌 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생산 기지를 두는 게 미국으로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봉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바이든 대통령이 통 큰 결단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세계무역기구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국제 공신력을 회복하려는 미국 외교의 립서비스로 끝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21일 그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봐야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번 특별 기자회견에서도 자신하셨지 않습니까? 네. 11월 집단 면역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이 풀린다면은 11월 집단 면역이 더욱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안 된다면은 이제 백신 수급이 계속 정치적인 어떤 공격 이슈가로 남아 있게 되겠죠. 네, 이게 하루빨리 정리됐으면 하는 게 우리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야당에서 또 미국에 백신 사절단을 보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면 오히려 우리 협상단의 협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고요. 창구 단일화가 중요할 텐데 또 한 가지는 결국은 못 만들 줄 알면서 백신 특허를 내놓는다. 이걸로 사람 희망 고문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지켜보죠.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